미리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미리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한테는 큰 일은 아닌데 어쨌든 고등학교에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요 11월 14일이 수능이죠. 수능이죠. 그렇죠? 어제 학교 안 갑니다. 안 가요. 13일 날 학교가 일찍 끝낼 겁니다. 그날 학원 일찍 올 생각하세요. 알았죠? 일찍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시에 할지는 주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냥 좀 일찍 끝나는 만큼 일찍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짤게요. 그래서 그때는 수업을 뭐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3시간이 아니라 뭐 4시간 뭐 이상 정도 할 생각입니다. 미리 내가 예약 먼저 걸어 놓은 거야. 그렇지? 다른 학원 있으면 말해요. 그냥 수학학원 가야 돼요. 이렇게. 자, 이어서 우리가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해결해 주면 돼요. 주로 묻는 건 이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와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겁니다. 단 하나 이거 말고 다른 걸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역함수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해볼게요. 772번부터 한번 또 볼게요. fx가 x 더하기 c분의 ax 플러스 b라고 써 있는데 이게 2,1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1,2를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죠. 대칭성은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 점근선 교점. 그렇죠? 그래서 이 2,1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다른 말로 x는 2가 y는 1이 점근선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fx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x-2분의 x 더하기 b. 근데 1,2를 지난다라는 멘트 때문에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할 것이고 f에다 1을 대입하면 2가 될 것이다. 1-2분의 1 더하기 b가 2가 될 것이기 때문에 b가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fx가 x-2분의 x 빼기 3이 되죠. 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2와 1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y절편이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내가 원하는 게 x가 -1과 1 사이래요. 즉 -1부터 1까지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은 y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요. y 중에 제일 작은 거 뭘 대입하면 제일 작겠어요? 누굴 대입한 게 더 작아? -1 대입한 게 더 작은 거 눈으로 보이시죠? 1 대입한 게 더 크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x가 -1일 때 얼마? -1을 여기다 대입하면 3분의 4가 최대값은 x에다 1 대입했을 때 얼마? 아까 2라고 쓰지 않았니?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랑 곱하고 3 곱한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4는 8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는 경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처럼 꼭지점이 존재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좀 그래프를 그려놓고 확인하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프 그린 건 점근선 찍고 그 다음에 y절편 기준으로 그린 거예요. y절편이 2분의 3이죠. 1보다 큰 거니까 그쵸? 저기 찍고 여기 그려지니까 당연하게 반대편에 그려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가 문제야? (776번) 보도록 해볼게요. 776번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꽤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접근하는 주제예요. 거듭 말하지만 유리함수의 웬만한 문제들은 다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고요. 얘도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양변에 x-1을 곱하려고 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얘 유리함수고요. 이 두 개를 직선으로 보는 겁니다. x-1분의 x라는 애는 1과 1을 점근선으로 0,0을 지나는 직선이죠. 유리함수잖아요. 이렇게 그려져요. 뭐 여기도 그려지긴 하는데 2부터 3까지라서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래도 그릴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받아들여 주길 바라요. 알았죠? 얘랑 얘라는 걸 얘를 직선으로 보는 순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얘네들은 0,1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는 거. 직선의 방정식 파트가 y는 m에 x-x1 더하기 y1이라고 쓴다면 x1, y1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x 빼기 0 더하기 1이라고 적혀 있는 거라서 a랑 b가 뭔진 모르지만 0,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미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이랬을 때 문제에서 x가 2부터 3까지를 했어요. 2와 3을 기준으로 좀 쓰면은 2와 3이 여기 있는데 2라는 값을 대입하면 2가 되고요. 3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2분의 3이 되죠. 내가 원하는 건 x가 2와 3 사이라는 건 여기 이 녹색 부분만 신경 써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녹색을 기준으로 첫 번째 ax 플러스 1은 이 녹색보다 작다, 이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나는 애가 이 녹색보다 아래에 있어. 이렇게 지나면 되겠죠? 맞아요? 이게 ax 더하기 1입니다. 그쵸? 얘보다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bx 더하기 1은 0,1에서 출발한 직선이 이 녹색보다 위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됨을 이야기해요. 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얘가 이거보다 크다, 위에 있다. 얘가 이거보다 작다, 아래에 있다. 녹색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전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부등식처럼 풀려고 하면 문제 못 풀어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프 그리세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ax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지금 이 ax 플러스 1은 이 3을 대입했을 때 2분의 3보다만 작으면 되죠. 즉 3a 더하기 1 요 값 기준으로 3a 더하기 1이 2분의 3보다 2하면 된다라고 쓰는 거고요. 보라색은 2를 대입했을 때 2b 더하기 1이 2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a는 6분의 1 이하고요. 결론적으로 b는 2분의 1 이하다 이렇게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b의 최대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a의 최대에서 b의 최소를 빼달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얘 최대 6분의 1에서 2분의 1을 뺀 값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계산해달라는 거죠. 시험에 꽤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항상 이제 그걸 부등식으로 해결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못합니다. 부등식 풀면 이거 풀이 2배 이상 늘어나요.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세요. 알았죠? 그러기 위해 중요한 거는 y는 m에 x-x1 더하기 y1이라는 직선이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ax 더하기 1과 bx 더하기 1이라는 게 기울기가 a, b이고 0,1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아까 말했다시피 유리함수 파트에서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오는 건 얘밖에 없어요. 유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떤 y는 fx가 있고 y는 f 인버스 x가 있다면 이들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y는 x 대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했듯이 x랑 y의 좌표를 바꿔준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유리함수니까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는 게 있을 때 진짜로 자리를 바꿉니다. 진짜 자리 바꿔요. 이거를 정리하면 그게 f 인버스 x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눈으로만 봐도 돼요. 알았죠? 눈으로만 봐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일단 넘겨요. 그럼 axy 더하기 bx cy 더하기 d인데, 난 기본적으로 역함수라면 y는 이라고 쓰는 걸 원해서 y인 애들끼리 묶습니다. 넘겨요. 그럼 y는 y의 ax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bx 더하기 d가 되고요. 끝났죠. y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b와 c라는 애를 자리랑 부호만 바꾼 거예요. 그쵸? c가 마이너스 c로 b가 마이너스 bx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이게 역함수가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가 되게 복잡한 경우가 꽤 있어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헌데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그 결과가 너무 간단해서 실제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문제를 표기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른 문제들은 f의 1이 2야. 그러니까 f 인버스 2는 뭐야? 라고 해서 1이야 라고 대답하기를 바라는 문제가 더 많다는 거죠. 유리함수는 아니에요. 진짜로 역함수 구한 다음에 대입하라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 역함수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시 x랑 y 자리 바꿔주고 정리만 하면 됩니다. 알았죠? 정리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뭐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첨언을 할게요. 뭐냐면 역함수라는 건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랬죠. 얘의 점근선을 우리가 그냥 p라고 하고 얘의 점근선을 q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당연히 얘의 점근선 뭐가 돼야 돼요? q랑 p가 돼야 돼요. 바뀐다며. 그쵸? 맞아요? 그럼 당연히 p랑 q만 바뀌겠지. 다른 거 바뀌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건 바뀌지 않아요. 이 두 개만 바뀝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두 개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유리함수는 대칭 이동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평행 이동입니다. 위에 있는 k가 바뀌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평행 이동이 됩니다. 알았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결론적으로 평행 이동이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연히도 겹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fx라는 애가 있는데 유리함수예요. 얘를 y는 x 대칭 이동을 해요. 그럼 걔가 나오니 y는 f 인버스란 말이야. 근데 때때로 그 둘이 똑같을 수 있다고. 왜? 왜 똑같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아? 간단해요. 이 둘이 안 바뀐 거야. 어떻게 안 바뀌어? P가 Q인 거죠. 이런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경우의 수 파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함수 파트에서 이미 문제를 풀었던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x는 p랑 y는 q가 같을 때 이게 같을 때 f랑 f 인버스가 겹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정리할게요. f는 f 인버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f랑 f 인버스,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f랑 ffx가 x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은 경우, 다른 표현으로 f를 합성했는데 x가 뜬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나오는 주제는 두 가지예요. 두 개 다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첫 번째, 식으로 제시되는 경우와 두 번째, 유한집합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한집합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고요. 식을 제시하는 경우는 보통 유리함수 문제가 많긴 해요. 그럼 식으로 제시했을 때 얘가 좀 편합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딱 세 가지. 식을 제시해주는 문제가 있는데 유리함수든 다항함수든 이런 함수식을 제시해줬을 때 f랑 f 인버스가 같다. ffx가 x가 된다. 라는 건 딱 세 개입니다. y는 x,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 더하기 p. 원래 q여야 되잖아요. 그게 p, p, 점근선의 교점이 p, p면 y는 x 대칭 이동해도 여전히 점근선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점근선의 교점 지나고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라고 맞지? 근데 점근선이 p, p라면 점근선이 p, p야. 여기가 x는 p고 y는 p예요.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이 유리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y는 x를 기준으로 실제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변한 게 없어. 근데 얘를 대칭 이동하면 그게 f 인버스라며. f 인버스라면 대칭 이동을 하면 근데 이게 안 변했다니까? 그럼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거예요. 그 종류가 딱 세 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는 f랑 f 인버스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 같게 되는 x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나옵니다. 송호고등학교는 안 나오겠지만 다른 학교들은 나와요.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리함수 파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억해달라는 거죠. 점근선의 교점인 p, p다.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뭐 1, 2, 3이 있을 때 1, 2, 3으로 가는 함수를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 아니면 교차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거 나오면 이거 많이 틀립니다. 진짜 많이 틀려요. 진짜 많이 틀리는 문제고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던 학교들은 나왔으면 난이도가 되게 높은 주제로 나와요. 고국고가 이제 고양국제고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로 한번 출제했죠. 근데 뭐 실제로 풀이가 엄청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안 해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려워서. 말했다시피 경우의 수는 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경우의 수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 파트에서는 얘만 따라달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783번에서 물어보는 건 기억니은 디귿이 점근선이 교점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x-1분의 x라는 건 1,1이죠. 점근선 교점. 그쵸? 예, 대칭 됩니다. 2x-2분의 2x-1이죠. 얘 뭐예요? 얘 0 되는 값이 1이죠. 2분의 2라서 1이죠. 네, 얘 대칭 됩니다. x-1분의 3x-2 이거 점근선의 교점만 찾는 거예요. 1,3이죠. 예, 안 됩니다. 실제로 얘는 역함수 구하면 x-3분의 x 빼기 2가 되고요. 얘는 역함수 구하면 2x-2분의 마이너스 2에 부호 바꾼 거니까 2x 빼기 1 똑같죠?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783번에서) 역함수랑 이제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곧잘 그냥 역함수 직접 구해서라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이 접근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뭐다? 얘입니다. 이 표현은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F랑 F 인버스는 합성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항등함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라는 표현이야. 알았지? 안 써도 된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걸 그냥 I라고 써요. Identify function이죠. 자, 근데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은 무조건 없어진다니까?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 F랑 F를 합성했는데도 그냥 X가 나오는데 가능해? 합성해서 X 나오는 건 얘밖에 없다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1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면 0 되지 않니? 그러니까 1에다가 네모를 더했더니 0이 됐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F랑 합성해서 X 되는 건 얘밖에 없다니까? 근데 F랑 합성했더니 X가 됐대. 얘가 얘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무조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결론적으로 이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얘로 대체한다는 거고요. 이 표현은 꽤 자주 나와요. 이 표현은 꽤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얘가 말했듯이 어려운 아이디어랬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주제는 얘가 많이 나오긴 해요. 요거, 특히 유리함수. 왜냐면 다항함수는 양이 보잘것없어서 이 두 개가 명확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787번에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fx라는 애가 x-a분의 2a 더하기 1에 x 더하기 2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g입니다. 근데 그 g가 g 인버스 x랑 같대. 역함수랑 같다는 건 뭔 말이랬어요? 점근선의 교점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같은 거지. 그럼 나는 얘를 더 이상 식을 쓸 필요가 없어. 뭐만 따지면 돼요? 얘를 본 순간 오케이. 점근선만 보자. 얘 점근선 x는 a랑 y는 2a 플러스 1이죠.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걔를 평행이동했으면 x는 a 플러스 m과 y는 2a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근데 G랑 G 인버스가 같다는 건 이거 두 개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2a-1은 a 더하기 m이에요. 그러니까 이항을 하면 a-m은 1이 되겠죠. 다시 2a-1은 a 더하기 m이니까 넘기면 a-m은 1이고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얘만 물어본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a-m이기 때문에 그냥 1이 돼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다룰 때 원의 방정식을 매번 쓰기보다 중심과 반지름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유리함수도 유리함수의 본체는 저 x-p분의 k 더하기 q가 아니에요. x는 p랑 y는 q, 걔네가 본체입니다. 거의 다 걔네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근선만 따져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만 비교했듯이 유리함수에선 점근선들만 비교해줘도 꽤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다시 여기 0되는 값 x는 a고요. 이거분의 이거가 y는 2a 더하기 1이에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 m 하면 되고요. y에 대해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2a 더하기 1에서 빼기 1을 한 2a 마이너스 1이 되죠. 그게 gx의 점근선들인데 gx가 g 인버스 x랑 같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둘은 같아야만 한다는 거고요. 문제에서 a랑 m을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a와 m의 차를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이 항만 해주면 1이 되겠다라고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본체예요. 알았죠? 점근선 위주로 생각해주면 돼요. 점근선. 알았죠? 비슷한 이야기를 790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y는 fx가 x-a분의 2x 플러스 b예요. f 인버스 x가 f의 x-4 빼기 4랍니다.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유리함수는 대칭 이동을 해봤자 평행 이동이 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야, 원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했어. 뭐 사실상 그냥 이동한 거지. 왜냐면 위아래 앞뒤가 없잖아. 유리함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대칭 이동을 해도 뭐 위아래가 딱히 없어서 이게 평행 이동처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바뀔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돼서 k의 부호가 바뀔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모양이 아예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면 점근선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얘는 점근선이 x는 a와 y는 2가 되죠. 맞아요? 그럼 f 인버스의 점근선은 x가 2고요. y는 a가 되죠. 왜냐면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준 거니까. 근데 fx-4-4라는 건 a에서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x-4를 대입했다는 건 x축 방향을 얼마큼 평행 이동한 거야? 얼마큼 평행 이동하면 x 빼기 4가 돼?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4만큼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는 y축 방향을 얼마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건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알았지? 근데 끝났어요. 얘랑 얘랑 같죠? 얘랑 얘랑 같죠? 그래서 a는 그냥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fx가 x 플러스 2분의 2x 더하기 b인데 문제에서 이 b를 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x는 3을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는 건데 아이디어 자체는 이렇습니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얘랑 얘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이 3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이게 이제 원하는 방향이에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했죠. 말했다시피 이건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아직은 나누기 하는 느낌이거든. 나누기 하는 느낌인데 나누려면 똑같은 애가 있어야지 약분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 3분의 17 있어. 이거는 3분의 3 곱하기 5 더하기 2잖아. 그치? 그것처럼 3을 등장시킨 거죠.
마찬가지예요. x 플러스 1을 등장시켜. 근데 여기 x의 개수가 2잖아. 그럼 2로 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둘 더하면 4죠? 여기 4가 없잖아? 그래서 빼기 4를 써주는 거예요. 표준형 바꿀 때 원래 우리가 2차 함수 뭐 x제곱 더하기 2x 표준형으로 바꿀 때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해주잖아. 그것처럼 해준 거예요. 그것처럼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b는 7이 되는데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거 좀 귀찮을 수 있다. 실제로 귀찮은 게 아니라 이건 귀찮은 주제는 아니거든. 근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헷갈려하는 친구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 0 되는 값 얼마? 그거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b 빼기 4 나오죠? 걔가 3인 거예요. 그렇죠? 얘 0 되는 값 그거 대입하면 b 빼기 4 걔가 3인 겁니다. 알았죠? 원래 k는 이렇게 구해요. 근데 좀 귀찮을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점근선 위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막 이거를 실제로 내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얘를 평행이동하지도 않았어요. 뭐만 따져주면 된다? 점근선 위주로 따져주면 돼요. 본체가 얘거든.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이 본체였던 것처럼 얘도 점근선의 교점이 본체다. 4문제 남았어요. 후딱 하고 좀 문제 푸는 시간 갖죠. 뭐 어쩌다 보니 다 나갔네. 다 나가 불었어. 그만 나갈까? 15. 다 나가자. 자, 유형 16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하다가 수행평가 많아서 못하겠다 하면 좀 덜 해보세요. 수행평가 때문에 뭐 다 같이 못해오는 거면 뭐 그러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문제 푸는 시간 주고 진도 좀 덜 나가면 되죠. 지금 이 표현이 오랜만인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F2의 x라는 건 일반적으로 F를 제곱하라는 게 아니라 F에다가 fx를 대입한다는 거고요. 그럼 F3의 x는 뭐냐? F에 F2의 x를 대입한다는 것으로서 얘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대입한다는 거잖아? 맞지? 계속 대입한다는 건데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F2018의 2, F 인버스 2018의 2를 묻고 있는데 2018번은 합성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되뇌이고 그럴 리 없다. 나한테 필요로 하는 건 뭐야? 규칙 찾기야 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규칙이 무엇인지 인식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F2를 대입하면요 1분의 3이라서 그냥 3이죠. F2의 2라는 것은 F에다가 F2를 대입한 값 얼마? 3을 대입한 값 3 대입하면 얼마예요? 2분의 4라서 2가 나오죠. 어라? 아까 2 대입했는데 또 2가 나왔네? 규칙 끝. 너무 쉽네요. F2018의 2는 규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홀수일 때 3이죠. 짝수일 때 2죠. 짝수죠. 2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F 인버스에 2018의 2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역함수 가면 되겠다, 맞지? 잠깐만, 근데 이거 점근선 X 얼마? 1. Y 얼마? Y 얼마? 1이죠. 맞아요? 똑같네? 똑같네, 얘랑. 왜냐면 지금 점근선이 X는 1이랑 Y는 1이죠. 점근선이 같으면 F 인버스는 뭐랑 같다? F랑 똑같다. 그래서 위에 문제가 되죠. 더한 값이니까 4. 유형 17부터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딱 유형 17부터 난이도가 올라가서 요리함수 파트에서 어려운 주제로 나오는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앞에 2개는 높은 확률로 나옵니다. 앞에 2개는 높은 확률로 나오고 뒤에 거는 좀 덜 나와요. 앞에 2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좀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잘 봐두길 바랄게요. 첫 번째 799번입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799번은 잘 봐두세요. 이거는 2학년 때도 진짜 많이 나와. 진짜 2학년 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이 아이디어가. 알았죠? 그래서 잘 봐두세요. 아, 근데 많이 나온다는 건 어려운 문제 기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에서는 이런 고급스러운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대칭인 도형 간 교점은 대칭입니다. 대칭인 도형끼리의 교점은 그 자체로 대칭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렵죠?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면 돼요. 내가 운동장을 달리고 있고 민주가 운동장을 달리고 있어요. 나는 운동장을 1시간마다 한 바퀴 돌고 2시간마다 한 바퀴 돌고 민주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3시간마다 한 바퀴 돌아요. 우리가 처음에 출발을 했어. 나는 2시간마다 여기 지나죠. 민주는 3시간마다 지나요. 다시 만나는 게 언제야? 처음 다시 만나는 게? 6시간, 그쵸? 근데 나는 6시간의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지. 민주도 6시간의 기준으로 3시간씩 반복되니까 6시간마다 반복되는 거죠. 그럼 우리 6시간마다 만나지. 그런 이야기야. 이거는 반복된다는 개념이지만 그럼 반대로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에 나랑 지우가 있다고 할게요. 둘이 있어. 난 이쪽으로 움직이고 지우는 이쪽으로 움직여. 그럼 우리는 서로 대칭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랑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얘에 대해서 대칭인 모습처럼 보이죠? 그쵸? 반대 방향으로 보이잖아. 그치?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지? 그러면 우리한테 규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언정 그 규칙이 되게 조금 더 편한 규칙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쪽으로 움직일 때 지우가 이쪽으로 움직여. 그럼 서로 이렇게 움직이죠. 맞아요? 그럼 규칙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겠지. 맞아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대칭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됐을 때 겹치는 게 많아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칭인 도형 2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파트에서. 첫 번째,
자,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아까 역함수랑 똑같은 함수 중에 내가 하나를 이야기한 게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k예요. 얘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면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그냥 x랑 y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k 이렇게. 그럼 넘기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어때요? 똑같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는데 변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얘는 y는 x 대칭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이 둘의 교점이 있다면, 교점이 여러 개 있다면, 특히 두 교점이 있다면 걔네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그래도 뭐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799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불문하고 좀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y는 x분의 k, 지금 점근선이 0이랑 0이네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렇게 나왔죠. 맞아요? 그럼 지금 여기 교점이랑 교점이 있지? 그 두 교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랑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수직이면서 똑같은 겁니다. 수직이면서.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점이 대칭이면 정확하게 좌표가 반대인 겁니다. 뭔 말이냐면 얘가 1,6이면 얘는 6,1, 1,6은 안 되겠네요. 1,5면 5,1이 된다는 거야. 그냥 확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얘도 y는 x 대칭이고 얘도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그들이 간의 교점은 y는 x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 대칭성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되게 극단적으로 짧아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 OPQ 실제로 여기 넓이를 구해달래요.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넓이가 14래. 그럼 일반적으로 삼각형 넓이는 간단합니다. 교점 구하면 되죠. 아 근데 K가 뜨네? 아 그럼 근이 K로 표현되겠죠. 맞아요. 원래 그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헌데 대칭성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이 문제는 극단적으로 짧아져요. 물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건 이해해요. 그래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넓이가 얼마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니까 6, 6, 36 나누기 2라서 18이죠. 근데 여기 가운데가 14래.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4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2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래요? 네, 끝났어요. 왜? 밑변 곱하기 높이가 2라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2라며 여기 높이가 얼마야? P의 Y좌표가 얼마네요? 3분의 2가 됩니다. 여기 밑변 6이잖아. 높이가 3분의 2여야지 곱하고 2분의 1 하면 2 되죠. 맞아요? y가 3분의 2면 x 얼마예요? 3분의 16이죠. 끝. xy는 k이기 때문에 9분의 32가 k입니다. 네, 끝났어요. 진짜 끝났죠. 교점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을 이용해서 구하잖아. 그치?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넓이라고 제시해 준 아이디어가 너무 극단적으로 짧은 풀이를 유도하기 때문이죠. 맞죠? 실제로 여기가 3분의 16,3분의 2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얘가 3분의 16, 3분의 2잖아? 얘는 얼마? 3분의 2, 3분의 16이 될 거라는 거야. 명확하게 y는 x 대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애들끼리의 교점이기 때문에 y는 x의 대칭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 아이디어긴 한데 이게 아마 교과서에 있는 학교가 있을걸? 미안해요. 말한 건 797번이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학교 시험에 사실 방금 설명한 것보다 얘가 더 많이 나와요. 805번이. 805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왜냐? 교과서에 있거든. y는 x분의 2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x-1분의 2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1과 2가) 점근선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골라다가 X축과 Y축이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X축이 수선의 발 내렸다는 건 X좌표가 같다는 것이고 Y축이 수선의 발 내렸다는 건 Y좌표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써야 됩니다. A, A-1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 좌표는 A, 0이고요. 얘 좌표는 0, A-1분의 2 더하기 2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요 넓이를 구해달래요. 넓이의 최소값. 넓이의 최소값, 뭐, 어떻게 구하죠? 넓이 구하래.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쫄아. 쫄면 안 돼요. 그냥 쓰고 보는 겁니다. 네, 진짜로 얘랑 얘를 곱해요. 나는 이거의 최소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뜬금없이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는 나한테 두 가지 풀이를 요구한다 해서 뭐 아니면 뭐야? 최소값, 최대값 묻는 거 두 개밖에 없다 했어. 뭐 아니면 뭐야?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입니다. 알았죠?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 선생님, 아까 전에 최소 뭐 대입하는 거였는데요. 그 어떤 범위가 나와 있을 때, 뭐 이상, 뭐 이하 이런 거 있을 때 실제로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고 지금 아무 범위도 없잖아요, 맞죠? 뜬금없이 최소값 구하라 했단 말이야. 그럼 산술기하 평균 아니면 2차 함수야. 자, 그럼 고민해보자. 2차 함수라면 표준형을 생각하는 거고 산술기하라면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약분 가능한 형태가 나와야 되죠. 이거 약분 가능해? 안 되잖아. 지금 약분되는 게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빼기 2 하면 뭐 얘 지워져? 약분 가능하다는 건 문자가 다 지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랑 약분해서 문자 안 지워지지? 그래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조작해야 됩니다. 얘를 조작해야 돼요. 어떻게 조작해요? 간단해요. 아까 전에 했던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트 모양으로 약분하면 A-1분의 2 더하기 2A 플러스 2. 자,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보이죠? 아,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네. 맞죠? 약분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얘 아니죠? 얘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2는 원래 없던 거니까 더하기 4가 되죠.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 루트 얘랑 얘를 곱해주고요.
약분해주면 2 루트 4라서 4 더하기 4 얼마? 8이 되겠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쓰고 고민하는 겁니다. 나한테 뜬금없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 이 두 개가 가장 유력한 후보고, 그에 따라 산술기하라면 약분 가능한 형태, 이거 마침 분모 있잖아. 그쵸? 그래서 산술기하가 후보가 좀 더 높다는 거죠. 2차 함수라면 분모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이해 가나요? 요건 좀 많이 나와요. 이거 교과서 없는 학교 없어요. 물론 교과서에 따라 그냥 길이의 합만 물어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 그냥 더하라고 해요. 그럼 더하면 좀 쉽죠. a 더하기 a-1분의 2 더하기 2. 이거의 최소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뭐 비슷하죠? 이거 좀 잘 보이긴 하지. 왜냐면 분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만 이제 빼기 1하고 더하기 1 해서 이제 산술기하 써주면 되죠. 이 문제가 더 많아, 교과서에. 변형하면 얘죠. 이게 딱 변형한 형태야. 교과에서 있는 거 살짝 변형하면 그냥 더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곱하면 뭐 이 표현 처음 봐? 아니잖아. 유리함수에서는 이 표현이 많다고. 아까 우리가 다루었거든. 분자 똑같게 해달라고 하면서 맞지? 평행 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것은 이란 멘트로 얘를 바꾸는 걸 이미 연습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꽤 자주 등장하는 주제다. 산술기하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이건 이번 시험범위고 결합하기 좋죠. 잘 봐두기 바랍니다. 일단 쓰고 고민하는 거예요. 알았죠? 문제에서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어. 그럼 일단 좌표 쓰고 넓이, 좌표 그 길이 구한 다음에 곱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오케이, 인정. 근데 아무것도 안 쓰는 건 진짜 안 돼요. 쓰고 고민하는 겁니다. 쓰고. 알았죠? 쓰고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함수 파트 나오면서 특히 그래프가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문제에서 하라는 것까지는 표현하려고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지시사항이 많지 않아. 딱 학년 딱 하나만 올라가잖아? 지금 2학년 기준으로. 2학년 기준 하면은 지시사항만 한 4개 돼. 뭐 한 다음에 거기서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뭐 하고 구해라. 이게 문제야. 문제만 4문장 이상이라니까. 그거를 하려면 지금 요 정도 한 2-3 지시사항은 그냥 따라가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방금 내가 말한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되게 흔한 주제야. 4단계에 걸치는 게 되게 흔한 주제야. 알았죠? 그래서 요 정도는 하려고 해야 돼요. 이거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번 시험에서 버틸 수는 있어. 근데 그 다음 시험부터는 아니에요.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난이도가 꽤 많이 올라가, 수학은. 왜냐면 이미 너희가 이거 배웠지라는 전제가 깔려버리거든. 그래서 난이도 그냥 갑자기 확 올라가. 미리 그 난이도에 적합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12번 보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812번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다 어렵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시험 수업에는. 근데 문제는 이게 최약체다. 아닌가? 무리함수가 좀 더 쉬운 것 같긴 해요. 유리함수보다. 근데 경우의 수 파트가 내가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의아할 정도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여러분들 경우의 수까지 빨리 진행하고 거기 파트를 복습을 좀 많이 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근데 극복은 됩니다. 경우의 수 파트가 어렵긴 한데 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끝나니까 내신 138, 중학교 내신 138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수학 하 할 때까지는 경우의 수 진짜 아예 못했어요.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 근데 3학년이 돼서 확통을 한 번 더 하거든? 근데 경우의 수 더 어려워요.
야, 이때 점수가 확 올랐어. 진짜로. 이때 못했거든? 진짜 못했어요. 경우에서 너무 어려워요. 그냥 함수만 할래요. 함수도 어려워 보이는데 함수만 할래요. 할 정도였어. 근데 경우의 수만 주구장창 하잖아? 야, 그러니까 이거 등급이 확 올랐어. 등급이 올랐어, 실제로. 이땐 등급보다 경우의 수만 하는 등급이 더 잘 나왔어. 돼. 근데 대신 그건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나랑 또는 뭐 여러분 친구랑 대화를 많이 해서 뭔가 잘못 생각한 게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 못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세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경우의 수를 정말 세야 되는데 습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계속 엉뚱하게 세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것만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못할 건 아니다. 근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거기까지 좀 부지런히 나가려고 해볼게요. 812번은 근래 이 문제가 나온 학교는 본 적 없습니다. 있긴 한데 내 기억이 맞다면 이 문제는 저기 와부고에서 나왔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그 밑에 있는 학교에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알았죠? 이 문제는 좀 괜찮아요. 문제는 얘 말고 다른 애들은 다 나왔습니다. 이 유형에서 812번 빼고 다 나왔습니다. 진짜 다 한두 번씩은 나왔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렇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다른 문제는 풀어보려고 하길 바랄게요.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1이랑 B라는 애가 3,-5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점근선이 1이랑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1,1, 3, 마이너스 5, 뭐 이쯤이겠죠. 4, 6. 네. 이렇게 됩니다. 하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네요. 왜냐면 여기 지금 4 증가하는 동안 6 감소하는 건데 여기가 2 증가하는 동안 3 감소하는 거라서 뭐 위에 있긴 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어떤 P 하나가 있는데 P가 있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랍니다. 제곱의 합의 최소. 일단 P라는 애가 그렇게 또 막상 설명하려니까 어려워 보이진 않네. 뭔지 모르죠? 네, 쓰고 보는 거예요. A, 이렇게 할까요? 뭐냐? 문제에서는 y는 x-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라고 했지만 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x-1분의 1 대입하면 4죠. 4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a-1분의 4 빼기 2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서부터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그냥 쓸게요. a 플러스 1의 제곱 a-1분의 4 빼기 1의 제곱 3의 제곱이네. a-3의 제곱 a-1분의 4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하하. 잠깐만 쓰지 마봐. 알았죠? 이거 이후로 잠깐만 쓰지 마요. 자, 얘 전개하면 2a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4a 플러스 10 더하기 a-1분의 4의 제곱 더하기 9 18이 됩니다. 아니 그냥 써도 되나? 네, 그냥 쓰세요. 되긴 하네요. 다른 방법으로만 풀려고 했는데 되긴 하네요. 4, 2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이거의 최소
묻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최소를 묻는 문제. 그래서 그냥 산술기하 평균이 돼버렸죠? 산술기하 평균이 돼버렸어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땡큐. 2가 붙습니다. 2 안 썼네요. 그럼 이 둘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이 루트 2 곱하면 4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돼서 8이 나오니까 16 더하기 42랑 26이랑 42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내가 잠깐 착각했나봐. 이 문제가 더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풀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얘가 됐네요. 내가 잠시 착각했어. 얘가 됐네. 원래 소개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산술기하 쓰는 문제가 됐네요. 원래 소개하고 싶었던 풀이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학 상 평면 접표 파트에 중선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나요? 아하, 파포스 정리. A, B, C, P 이렇게 돼 있을 때 P가 중점이면 AP 제곱,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2배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을 구해달라 했죠. 그래서 둘의 중점을 잡습니다. 중점 잡으면 누구예요? 얘네?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문제를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이라는 것을 얘 이름 뭐라고 할까? 점근선 교점 그냥 Q라고 할까요? PQ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이미 확정이에요. 이거 내가 그림 개떡같이 그려서 그렇구나. 여기는 확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4 더하기 9라서 13의 2배가 됩니다. 즉 나는 PQ의 최소를 구해주면 돼요. PQ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루트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얘가 됩니다. 이거의 최소. 그럼 뭐가 떠올라요? 그쵸? 루트 안에서 산술기하를 써주는 거죠. 이 루트 a-1의 제곱 곱하기 a-1분의 4의 제곱. 그럼 이거 약분해주면은 얼마가 되죠? 이게 2, 4, 8, 루트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넣어주면은 8 더하기 13의 2배 21. 요 풀이. 실제로 이거 잘 못 쓰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거 써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되긴 하네요. 이거를 묻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냥 이야기할게요. 실제로 간혹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뭔 말이냐면 산술기하로 되긴 해요. 유리함수가 있을 때 여기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가까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누가 제일 가까워? 라고. 누가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요쯤에 있는 애가 제일 가까워 보이지? 그게 정확하게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y는 x, y의 교점입니다. 되게 당연한 이야기거든? 탕, 후루, 후루루. 탕후루를 보면 꽂혀있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탕후루가 꽂혀 있어요. 맞나요? 탕후루는 물론 이따위로 안 생겼지만 얘가 기울어진 게 얘입니다. 기울어진 게. 얘 기울어지면 이렇게 돼 있잖아. 왜? 아까 말했죠. 유리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 y는 x에 대해서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애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유리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y는 x에 대해서. 이게 기울어진 형태인 것 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운데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건 이 y는 x와의 교점인 거지. 왜냐면 얘 기준으로 꼬챙이가 꽂혀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돌려도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y는 x와의 교점입니다. 얘가 y는 x분의 k라고 할 때 y는 x야. 그럼 이거 알파 콤마 알파잖아. 그치? 맞아? 그럼 알파 루트 2 아니야? 1대1대 루트 2? 근데 알파 제곱은 k죠. 그래서 네, 루트 2k가 실제 길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유리함수 이거 4죠. 유리함수 4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은 네, 루트 8이에요. 루트 2 곱하기 4. 이거 암기가 됩니다. 네, 그럼 끝났어요. 바로 여기다 그냥 대입할 수 있죠.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죠? 이런 문제가 되긴 해요. 근데 이거를 써먹는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여기 몇 문제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소개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데 유형이 19개거든? 몇 문제씩 풀면 너희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4문제면 되니? 너무 적어? 4문제씩 하는 걸로 합시다. 뒤에서부터 4문제씩. 근데 뭐 지금 한 30분 남았으니까 문제 좀 풀고 가면은 많이 줄이겠죠? 너희 20문제 푸는데 50분이면 되니까 지금 30분이면은 15문제는 풀겠다. 맞지? 그럼 숙제가 60문제밖에 안 되네? 다녀오세요. 자, 문제 풀면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유형별로 4문제씩 풀어보세요. 뒤에서부터 4문제씩. 4문제씩 풀어보세요. 문제. 야, 의여고 시험지 가져온 사람. 너 안 가져왔어? 왜 안 가져왔어? 야, 학원에 의여고 시험지 아무도 안 냈던데? 왜 시험지 어디 있어?